대학 시절 털털한 아내의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된 김 씨. 넉넉지 않은 생활이었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최근 아내가 개인 SNS에 올린 사진이 뜬금없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 둘 사이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인기를 얻은 아내는 이후 하루에도 5, 6개씩 게시글을 올리고 24시간 팬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데요.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사랑꾼인 척 다정한 댓글을 달아달라며 매일 강요한다고 합니다. 가식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SNS 세계에 빠져버린 아내. 김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SNS. 지금 이 사연의 SNS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인스타그램 같아요. 아우, 막 인스타그램 보면 막 막 어지러질합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일단 이 김 씨랑 아내의 그 만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둘은 대학 시절의 과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 사이였는데 일단 이 아내는 굉장히 털털하고 가식 없는 스타일이었고 반면에 김 씨는 좀 표현에 서툰 편이라서 오히려 그 당시에 여자친구 생기면 오해를 부르고 뭐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내는 김 씨의 말을 과대 해석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화도 잘 안 내는 정말 그야말로 무던한 성격이어서 이 아내에게 반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곧바로 고백을 하게 됐고요. 이 아내는 김 씨의 군복무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군복무 당시에도 아내는 정말 유난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막 그 편지 폭탄 이런 거 보내잖아요. 그러지도 않았고 정말 그냥 묵묵히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김 씨는 오히려 더 좋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졸업 후에 곧바로 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내분은 대학교 때도 SNS를 안 한 건가요? 아예 안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가 생각하는 SNS를 한 줄로 정의하면 인생의 낭비.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래서 한사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참 뭐 이제 우리 커플 사진 찍어서 뭐 럽스타그램 뭐 이런 표현 쓰죠. 예. 이제 남편이 이제 김 씨가 이제 아내한테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아, 오히려 남편이 그러니까 아니 무슨 SNS 일상을 그렇게 공개를 하냐. 난 사생활 전혀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아내는 뭐 내가 어떤 사진을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글을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기록을 하고 싶으면 나 혼자 그냥 일기나 쓸래. 그렇게 한사코 SNS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SNS 좀 그래도 하루에 하나라도 올리시는 분 계시나요? 하루에 하나는 안 하루에 되는 것 하나는 좀 같은데. 맞는 것 예. 같아요. 진짜? 일주일에 한두 개? 일주일에 한두 개? 저 비슷하네. 일주일에 한두 개.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승현님께 그냥 여쭤볼게요, 그럼. 어쩌다 SNS는 인생의 낭비다. 알렉스 퍼거슨 경의 아주 명언 아닙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감독. 자,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연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도 SNS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아쉬웠던 게 밥을 딱 먹으러 가면 인스타에 올리면 뭐 사이다 공짜, 콜라 공짜, 밥 공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뭐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커플도 그랬답니다. 식당에 딱 갔는데 무료 쿠폰 주고 시식권 주고 SNS 올리면 공짜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후기를 올리면서 이제 느낌이 좋아졌는 거죠. 그래? 그럼 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또 다른 것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점점 SNS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냥 뭐 하나 이렇게 받을 생각으로 그냥 아무 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데 갑자기 이게 그냥 펑 터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국문학과 출신이래요.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글을 진짜? 너무 솔직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이렇게 잘 쓰니까 이 글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외모도 좀 특출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예쁘니까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은 또 사진 위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언니 예뻐요 막 이러면서 하트를 막 달고 언니가 예쁜데 이 언니가 글도 잘 쓰고 정말 좋은 정보도 주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수가 늘어난 겁니다. 정말 보면 그 인스타그램에 정말 여성분들이 열광하는 거는 뭐 잘생긴 남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자신의 어떤 뭐 워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진짜 열광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정말 내가 뭐라고 나 진짜 일반인인데 내가 뭘 하나 올릴 때마다 막 진짜 하트 막 뭐 갑자기 수가 막 확 늘어나고 진짜 사람들이 언니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은 진짜 이게 조금씩 이제 그 병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정말 인플루언서가 된 건데 이제 이 아내의 팔로워들은 자신의 워너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니 그 옷 정보 뭐예요? 언니 오늘 뭐 바르신 거예요? 이렇게 입은 옷 그리고 쓴 화장품들까지 다 물어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 아내한테 광고도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입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SNS에 본격적으로 몰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집에서 요리를 해서 SNS에 올리거나 쇼핑을 해서 SNS에 올리거나 이런 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점점 과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SNS에 요리 사진 올리기 위해서 음식하고 테이블 세팅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또 옷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정말 매일같이 쇼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돈을 쓰면요. 그만큼 광고가 들어와서 수입으로 연결이 되니까 김 씨가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무한의 끈님이 지금 딱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거는 고민할 게 아니라 부러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남편 입장에서. 아,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데. 승희 의원님, 오히려 더, 아우, 자기야, 진짜 나 자기 만나서 너무 고마워. 나 열심히 해 하면서 서포트 해줄 것도 같은데 말이죠. 저 모 그 언론에서 1% 상위 1% 되면 7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연봉이. 유튜버 수입. 예. 오늘 뭐 나왔더라고요. 제가 10년 버는 월급인 것 같은데. 아유, 뭐 이렇게 해서 광고 많이 들으면 저 같으면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음식도 내가 만들어주고 나도 회사 그만두고 그걸 같이 함께 막 갈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남편의 입장은 처음에 그 느낌이 아니었겠죠. 이 부인을 좋아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싫어했는 듯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네. 아는 어떤 인플루언서 분 얘기를 전해드리면, 아, 그 부부는 아니고 커플이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옷이랑 이런 뭐 화장품을 인스타그램에 파는 분이었어요, 여성분이. 근데 어디 두 분이 놀러 가면은 이 남자친구의 역할은 계속 사진 촬영. 아, 그렇죠. 그냥 그게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 몇 분 아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도 느낄 정도의 사진들인데, 이제 문제는 이 SNS에서 본인이 주목받기 시작하면 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허세가 엄청 심해져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활동이나 뭔가 들고 다니는 옷이나 무슨 뭐 가방 같은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이 와이프도 똑같았습니다. 일단 명품 가방을 엄청 삽니다. 뭐 근데 뭐 돈을 많이 버니 명품 가방 사면 뭐 그냥 사나보다 뭐 어떻게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사진을 찍고 반품을 해요. 찍기만 하고. 나 이런 명품 가방 들었어라고만 하고 반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또 남편도 원래 알았던 자기 와이프하고 지금 너무 달라졌잖아요. 그럼 사용을 하든가 하지 왜 자꾸 반품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뭐 아깝고 나 이 명품 별로 안 좋아하고 돈 낭비야. 근데 SNS 명품 가방 올리잖아? 그럼 팔로우가 이 가방 하나 때문에 수백 명씩 늘어. 다들 내가 사는 걸로 대리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가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아내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서 차라리 그냥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눈이 높아져서 명품을 많이 사는 거라면 그러려니라도 할 텐데 SNS에 그냥 올려서 바짝 그냥 땡기고 다시 돌려주고 아, 이거는 좀 네, 그런데 이 남편인 김 씨 입장에서 제일 좀 힘든 건요. 댓글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다른 인플루언서 중에 그 남편이 굉장히 좀 사랑꾼으로 유명해서 그러니까 다정한 말을 너무 잘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은근히 그런 걸 바라는 건데요. 이 아내가 남편한테 김 씨한테 한 말이 내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사람들이 우리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좀 유독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매일 따뜻하고 다정하고 사랑꾼 같은 댓글을 달아야 하는데 한 번 달 때 무조건 5줄 이상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되니까 좀 멋지게 좀 달아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하루에 올리는 게시글이 하루에 5-6개입니다. 여기에 5줄 이상씩 댓글을 생각해서 일일이 다는 것도 이 남편한테는 좀 너무 큰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아까 좀 언급을 했지만 이 김 씨는 표현에 좀 서툰 사람이라서 더더욱 힘들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 어떤 뭐 100만 단위가 넘어가는 그런 인플루언서면 남편 입장에서 그냥 일 때려치고 난 그 셔터맨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지금 직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걸 일일이 또 해달라고 하니 자, 승현님 얼마나 좀 피곤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 남편이 사실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만 좀 하기가 어렵겠죠. 제 생각에는 좀 남편 용돈 좀 많이 줬으면 그 다섯들 죽으면 50만 원, 한 줄에 10만 원 이랬으면 진짜? 돈을 좀 줬을 것 같은데. 돈이군요. 예,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이제 더 심한 문제가 하나 딱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라방이라고 아세요? 라방? 라이브 방송?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까 남편과 굉장히 이렇게 친근한 모습을 그 팔로워들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 방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야 이러고 사진 딱 찍는데 그 영상 안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찍혔는 서류가 나왔는데 그 서류가 회사 안에서는 기밀 문서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게 이제 바깥에 빵 터뜨려지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지워야 돼. 이거 회사 문제가 있으니까 지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 한 달 월급보다 이 영상 하나가 돈이 되는데 어떻게 지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소장님. 정말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하던 내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네. 그 심리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사실 SNS를 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면서는 인플루언서들의 입장도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저희처럼 조금 모이는 사람 말고 뭐 100만까지는 안 모여도 한 뭐 5만 정도만 넘어가도 굉장히 인플루언서로서 누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협찬품도 들어오고요, 돈도 들어오고요, 인기도 들어오고 칭찬도 들어오고 그 일종의 권력 같은 것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일이 되면서 약간 중독 증세도 생기면서 그게 무조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도 좀 서운해지고 남편의 일이나 이런 걸 내조하기보다는 내 일에 집중을 하는데 사실 또 저는 제가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코칭을 하신 부부 중에 이 부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애기 사진도 계속 찍고. 그래서 애들도 계속 찍으면 엄마 찍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막 카메라를 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내가 음식을 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짜증이 나요. 음식이 세팅만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찍어야 아이고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먹을 때도 이쁘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음식을 이제 시작하면 남편이 저쪽 가서 따로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주는 것도 확실한데 여기서 잃는 것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명함이 지금 좀 확실한 게 인플루언서의 삶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이건 이혼 한 해 만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고민인 거예요. 고민.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SNS 중독 아내의 선 넘는 행동. 이거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백 변호사님부터 오늘은. 일단 제 와이프 SNS 거의 안 합니다. 어. 진짜로 아까 말한 것처럼 SNS는 별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제 주변에도 워낙 SNS를 통해서도 돈을 버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 삶을 보면 SNS 속 삶과 하고 실제 삶하고 많이 달라요. 물론 그게 직업처럼 본인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걸 해 나가셔야 되는데 남편에게 모든 걸 다 강요하는 상황이 되고 남편이 좋아하던 이 아내의 모습이 사라져 버린다면 이렇게 해서 번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저 안에서 보이는 거짓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분께서도 직업으로 충분히 저도 뭐 지금 요즘에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 돼버린 상황이죠. 하는 건 좋으나 한계는 분명히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돈을 벌고 본인의 인기가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가족관계, 그 남편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승현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제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부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인이 지금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명품을 가지고 명품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그거를 어떤 그 수익보다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명품 딱 사고 자기 나름대로 경제적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 반환해서 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 그럼 옛날 모습 저는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너무 그렇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하면 좀 어떨까요?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속물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소장님. 네, 저는 이 부부가 대화를 좀 많이 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여성이 이건 일인 거는 확실해요. 일 수입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되는 좋은 뭐 현대 사회에 맞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플루언서들 중에 수십만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분 중에 의외로 우울증이신 분도 많고 또 더 나은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아하. 심적으로 우울하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진정한 나보다도 보여주는 나에 치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도 생기고 가족 간의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직업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부부관계라든가 내 심적 안정이라는 걸 해칠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좀 절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타협점이 좀 필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말씀 주십니다. 네, 일단 깜상님, 아이고 저 병은 못 고치는데요 하셨고요. 유가이즈님, 소장님과 비슷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러다가 팔로워 수 줄고 그러다가 불안증 시작되고 집착도 심해져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회사 측에서 고발하면 뒷감당 가능하겠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말리지 말라는 댓글들도 일부 있긴 했습니다. 이 카토렐라님 수입이 짭짤하면 내버려둘 것 같은데요. YRK님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왜죠 잘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